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AI B2B 회사 업스테이지에서 CSO 맡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런 자리에 올 때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여기에서 뭐 기술이나 뭐 정책적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실제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 이제 AI 많이 쓰시는 분들 만나 뵈면서 일하는 방식에서 어떤 변화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사실 이런 강연 자리나 이런 데서 많이 발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고, 사실 근데 그게 실제 현실에 와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또 되게 제한적인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관찰되고 어떤 식으로 좀 해결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뭐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뭐 저에 대한 PR이라기보다는 제가 앞 뒤에 이제 말씀드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어떤 과정으로 느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경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업스테이지라는 이 B2B 어떻게 보면 AI 모델과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엘리먼트 AI라고 오시아 벤지오 교수가 캐나다에서 창업했던 회사에서 한 1년 동안 동북아시아 사업 총괄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DX 프로젝트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변화들이 제가 느꼈던 실패 사례나 레슨런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뒤에 말씀드릴 AI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서도 조금 반복적으로 원칙단에서 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DX 프로젝트를 할 때는 성공적인 회사하고 비성공적인 회사하고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킨 것들이 목적성이 있게 하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먼트 AI가 뭐 그 당시에 AI가 어떻게 보면 챗GPT 모모트 이전에 좀 겨울이 오냐 마냐 할 때 그래도 오시아 벤지오 교수 사단이 창업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너무 사이언티픽한 거 위주로 하다가 잘 성공을 못하고 현실 세계에 침투를 못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업스테이지에 와서 이거는 좀 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바꿔보자,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5년 동안 경험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뒤에 말씀드릴 변화에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리는 AI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4단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들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뒷단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 4단계 변화에서의 사실 이론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 외에 현실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실 AI를 적용을 해서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를 변화시킬 때 그냥 4가지 단계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4가지 단계가 꼭 순차적이고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진행될 때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 AI를 도입한다라고 보면 스테이지 1의 가벼운 것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이 4가지 변화의 모습으로 점차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설명을 좀 드림에 앞서서 좀 그냥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용어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든 어떤 특정 개인이든 어떤 롤, 자의 이제 업무 아니면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 3가지 미션을 하고 그 3가지 미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맨 처음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많이 쓰고 계시는 방식은 그냥 기존 방식의 애드온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퀵인 방법이지만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냥 챗GPT라든지 이런 앱들을 통해서 뭐 번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그냥 애드온 프로그램을 쓰거나 AI 모델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되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효용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한계는 그 태스크에서의 애드온을 벗어나는 밸류를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정 업무 자체에 대한 개선, 생산성 개선이나 대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뭐 요약 번역 이런 거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요약한 다음에 아예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줘라고 제가 했던 태스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기업들, 저희가 많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업들하고 일하다 보면 문서 처리할 때 사람이 읽고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던 거를 자동화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옮겨 적는 태스크 자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런 태스크들이 점차 자동화되거나 개선되는 것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내가 4개의 태스크를, 아니 5개의 태스크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4개의 태스크가 특정 미션 하에, 특정 프로세스 하에 다 어떻게 보면 미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나는 단순히 태스크에 대한 자동화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좀 적용을 해보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다들 제가 뭐 이론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다들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작년 초부터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딱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 모먼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떤 거를 했나요? 그냥 앱에서 쓰던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 단장 붙여서 좀 활용하세요. 1단계였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모델단에서 특정 태스크 뭐 정보 처리라든지 보고서 생성이라든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단의 발주나 개인들의 사용이 2024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전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3단계 같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이전트 AI, 특정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자체를 내가 AI로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개념적으로 저런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들이 완결성 있게 다 대체가 된다라고 보면 전체 제 롤 자체가 AI 네이티브로 바뀌는 시점이 오겠죠. 그게 흔히 말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코그니티브 AI라는 약간은 마케팅적 용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에이전트들끼리의 결합 이러면서 도전이 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요즘 바이브 코딩이나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로드웍스라든지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을 만드시고 개인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요 한 3단계에서 많이 되고 계시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3단계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4단계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뭐 기업단에서는 사실 아직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장점도 있고 변화에 대한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단계로서 사실 특정 서비스를 하거나 AX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아직은 좀 도전 중인 상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4단계의 모습을 그냥 그릴 수는 있죠. 뭐 개념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4개의 프로세스로 내 롤이 구성되고 각 롤에 4개의 태스크가 있는 16개의 태스크라고 보면 저 진하게 색칠된 애들이 AI로 이제 대체됐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대부분 저희까지는 많이 하십니다. 기업들도 많이 하고 개인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거는 기존의 4개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하면 사실 밸류의 상단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해체하고 프로세스를 2개로 바꾸는 형태 아니면 나의 리소스를 4개가 들던 걸 2개로 바꾸는 형태의 고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AX의 과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요 다음에 이 변화가 되게 빠르고 먼저 경험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해보시는 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보시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저도 작년에 뭐 똑같은 자료로만 계속 강연을 할 수는 없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이런 걸 하면서 기업분들하고 만나고 에이전트들을 도입해보고 하다 보니까 한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개념적으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고 하려고는 하나 되게 한계들도 좀 많이 느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단에서는 한계를 되게 많이 느끼시는데 개인은 조금 빨리 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그게 신기하다고 보거든요. 원래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B2B 사이드에서 쫙 된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개인들은 지금 일을 할 때 에이전트들 워낙 많이 쓰고 계시고요. 뭐 클로드웍스, 클로드 코딩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오픈클로 나오면서 개인의 에이전트들 많이 쓰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뭐 페이퍼 클립이라고 나와서 에이전트들끼리의 결합하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 학습이 가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클로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변화를 하고 계세요. 근데 기업에서는 생각보다 비효율이 존재를 합니다. 많이.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심사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관여를 하고 요거 이제 은행 여신의 그냥 예시를 든 건데요. 기업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인 작업, 뭔가 누가 봐도 에이전트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그걸 적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고민을 안 하셔서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그거는 2년 전, 작년 초에는 할 수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의 방향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신다기보다는 제약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업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결과값뿐만이 아니라 개인하고 달리 어떤 특정 절차나 이거 어떻게 보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뭐 재현성, 설명 가능성, 수정 가능성, 사람이 관여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고 기존에 그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보안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제약 조건들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제약들은 사실 무조건 다 풀어주세요, 무조건 그런 게 없어야 좋아요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제약이나 규제가 당연히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되게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변화가 조금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씬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AX를 함에 있어서 앞에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즈 케이스에 대한 발굴, 변화에 대한 기획도 하지만 요즘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거는 이런 제약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냐 없냐의 지점에 와 있다고 느낀 게 제가 굳이 앞에 제 이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제가 엘리먼트 AI에서 비전 관련된 솔루션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비전은 뭐 이제 뭐 얼굴에 대한 인식이나 뭐 비주얼 인스펙션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올라왔던 시점이거든요. 그때도 이론적으로는 앞에 단계들로 많은 게 대체가 돼가고 있었는데 요 부분을 못 풀어가지고 잘 확산 적용이 좀 안 됐어요. 특정 시스템에 맞추거나 보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덜 된 지점에서 이제 조금 막혔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보다 훨씬 모멘텀이 강해졌지만 사실 AI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AI를 하는 기업이나 AI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사용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내가 앞에 같은 문제들을 풀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들면요. 그 AI 쪽에서 항상 이제 많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도전하는 것 중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제가 이제 엘리먼트 AI에 있은 한 5년, 6년 전이죠. 6년 전쯤에 보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결과값에 대한 예측은 되게 그 당시에도 모델들이 잘했어요. 뭐 지금처럼 그 빅모델은 아니지만 특정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모델로. 근데 뭐가 안 좋았냐면 사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재고에 대한 예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예측값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고 SNOP라고 하죠. 서플라이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사실 더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회사가 계속 개선이 되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건데 블랙박스 형태로 이 지점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예측치가 나왔는지,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를 그 당시에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도 뭐 예시를 들었지만 비슷하게 발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또 희망적인 얘기로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좀 점차 해결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모델 성능 자체가 저런 제약 조건을 풀 만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올라오진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만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모델이 이제 프로덕션 레벨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3년 동안 개선이 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델만 좋아진다라고 실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뭐 앞서서 뭐 말씀 주신 분들도 많이 했지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AI 전체 생태계를 봤을 때 모델이 당연히 많이 언급이 되고 중심이 돼가고는 있지만 사실 걔가 잘 적용을 하려면 주변 생태계들이 많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모델 위주로 아직도 모델 성능 위주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거에 따라오면서 생태계들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에이전트를 만드는 환경, 그거를 디플로이하는 환경, 그리고 그거를 사실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잘 모르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더갭 해주는 플레이어들 이런 데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에서 말했던 제약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풀라고 노력하는 이제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런 제약 아까 규제나 제약 조건 내에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에 대한 정비를 하는 이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기술보다도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점차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앞에 4단계까지의 내 변화를 고민을 하면서 제약 조건을 어떻게 풀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할 때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도전을 안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이제 쪽에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아마 쓰시는 분들 다들 고민 많으실 거예요. 비싸다. 네, 고민 다들 많이 하실 텐데요. 많이 쓰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아마 계속 발전이 되면서 아마 조만간에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풀리려면 재료 소재 공학에서 좀 더 혁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전반적인 방향은 우상향으로 이런 것들이 풀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AI가 사실 변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저는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봅니다. 앞에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엔투엔드로 사실 변화되는 구성들이 거의 다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하고 여신 관련된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이나 작년 초만 해도 전체 프로세스를 엔투엔드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 여신의 특정 프로세스가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걸 한번 혁신을 해보자라는 고민 자체를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한 장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뒤에는 수많은 이제 괴로움들이 이제 동반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맨날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럴싸해 보이는 거 항상 맨날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모른다고 인지되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단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들은 경험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적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도전하신 분이 빨리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말도 유효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민을 하면 아까 제약 조건 같은 거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제약 조건들은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고 내가 언제 풀리면 언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좀 풀어질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상을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도전을 어떻게 하고 그런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문구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뭐 주변에 개인 단에서는 그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예를 들면 제 팀원 중 한 분은 본인이 이제 업무 환경 내에서 밑에 엄청난 이제 서브 에이전트들을 많이 놓고 일을 하세요. 뭐 본인이 CEO, COO, CBO, CSO, CFO 이런 에이전트들 쭉 놓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긁어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막 제약 조건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저한테 그거 어떻게 풀어주냐 이런 거를 하면서 벌써 한 3개월 넘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뭐 맥미니를 한 10대 돌리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원론적이지만 제가 변화로서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